영국의 런던이라는 도시에 웬디라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웬디는 자상한 아빠와 엄마, 개구쟁이 남동생 존과 마이클, 그리고 멍멍개 나나와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빠와 엄마가 모임이 있어 밖에 나가게 되었어요. 웬디야, 우리가 집에 없는 동안 집을 잘 보고 있어야 한다. 동생들은 일찍 재우고. 존, 마이클, 누나가 이야기를 해줄게. 웬디는 동생들을 재우기 위해 신데렐라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존과 마이클은 꼼짝 않고 웬디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새 어머니가 신데렐라를 몹시 괴롭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정말 몹쓸 사람이구나.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웬디 남매가 뒤돌아보니 창밖에 웬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넌 누구니? 웬디가 놀라며 물었어요. 난 꿈의 섬에서 날아온 피터팬이야. 언제나 내가 얘기하는 걸 창밖에서 듣곤 했지. 남자아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렴. 웬디의 말에 피터팬이 창문을 넘어왔어요. 멍멍멍. 나나는 낯선 남자아이를 보고 덤벼들어 그림자를 물어뜯었어요. 나나, 그만두지 못하겠니? 웬디는 나나로부터 그림자를 빼서 바늘과 실로 피터팬의 발밑에 꿰매 주었어요. 피터팬은 그림자가 제자리에 붙은 것을 확인하고는 방긋 웃으면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소개할게. 내 동생 존과 마이클이야. 웬디는 두 동생을 피터팬에게 소개했어요. 존과 마이클은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반짝 빛나는 것이 나타났어요. 저런, 널 소개하지 않았구나. 미안. 이 아이는 팅커벨이야. 잘 부탁해. 그리고 웬디야, 언제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줘서 고마워. 내가 답례로 도토리 단추를 줄게. 웬디는 피터팬이 건네준 도토리 단추를 목걸이에 매달았어요. 웬디야, 나와 함께 꿈의 섬으로 가지 않을래? 거기에 가면 엄마와 아빠가 없는 불쌍한 아이들이 있어. 그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무척 좋아할 거야. 웬디는 좋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터팬은 웬디와 남동생들에게 빛의 가루를 뿌려주었어요. 그리고 팔을 펼치고 힘차게 뛰자 신기하게도 세 아이 모두 두둥실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자, 그럼 출발하자. 피터팬의 뒤를 따라 모두 밤하늘을 날아갔어요. 한참을 날아가자 아침 해가 밝아왔어요. 얘들아, 저곳이 꿈의 섬이야. 넓은 바다 위에 초록빛의 섬이 둥실 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포알이 날아왔습니다. 저런, 해적 후크의 짓이군. 해적 후크는 피터팬과 싸우다가 왼팔이 잘려나가버린 것 때문에 피터팬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잘린 왼팔은 악어가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피터팬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서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도망쳐. 그런데 바로 뒤에서 쫓아오던 웬디의 모습이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어요. 피터팬은 팅커벨에게 화를 냈어요. 내가 빛을 냈기 때문에 후크에게 들킨 거야. 보기 싫으니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려. 화가 난 팅커벨은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날아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큰일 났어. 마녀 웬디가 피터팬을 죽였어. 마침 그때 웬디가 그곳으로 날아왔어요. 내가 피터팬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화를 잘 쏘는 투틀스가 웬디를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웬디는 화살을 맞고 땅 위에 떨어졌어요. 그때 피터팬이 날아와서 쓰러져 있는 웬디를 끌어안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어요. 팅커벨이 거짓말을 해서 투틀스가 화살을 쏘았단 말이지. 팅커벨, 이제 두 번 다시 너를 보지 않겠어. 내 앞에서 사라져. 팅커벨은 울면서 날아갔어요. 피터팬은 웬디의 가슴에서 화살을 뽑아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웬디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화살은 웬디의 목걸이에 매달려 있던 도토리에 꽂혔던 것이에요.
참 다행이야. 도토리 덕분에 살았어. 웬디가 살아난 것을 보고 모두들 기뻐했어요. 정신을 차린 웬디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웬디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동안 해적 후크가 집안을 살짝 엿보고 있었어요. 그때 째깍째깍 시계 소리를 내는 악어가 후크에게 다가왔어요. 악어가 후크의 팔을 먹었을 때 함께 삼켜버린 시계가 아직도 뱃속에서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사람 살려. 후크는 악어를 피해 허겁지겁 도망쳤어요. 웬디는 아이들을 돌보며 하루하루 즐겁게 지냈어요. 어느 날 다 함께 이너의 섬으로 놀러 갔을 때 그곳에서 위험에 처한 인디언 릴리를 보았어요. 피터팬은 재빨리 악어로부터 릴리를 구해냈어요. 피터팬,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담례로 우리 마을에 초대할게. 피터팬은 릴리와 함께 인디언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릴리를 구해준 피터팬과 아이들을 위하여 파티를 열었습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북을 두드리며 모두들 흥겹게 놀았어요. 피터팬은 릴리와 함께 흥겹게 춤을 추었어요. 웬디는 즐겁게 노는 피터팬을 바라보다가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웬디는 아이들을 재우고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피터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피터팬, 우리는 런던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 케이크를 만들어 놓았으니 맛있게 먹도록 해. 그럼 안녕. 그때 후크가 창밖에서 몰래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피터팬이 없군. 잘됐어. 저놈들을 붙잡아서 피터팬을 유인해야지. 얘들아, 아이들을 모두 붙잡아라. 아이들은 갑자기 쳐들어온 해적들을 피해 도망갔지만 결국 모두 붙잡히고 말았어요. 해적들에게 붙잡힌 아이들은 발버둥을 치면서 소리쳤어요. 곧 피터팬이 와서 너희들을 혼내줄 거야. 후크는 약을 올리듯 큰 소리로 웃었어요. 와하하하, 그게 잘 될까? 피터팬은 이 독약을 먹고 죽을 텐데. 후크는 웬디가 만든 케이크에 독약을 부었어요. 웬디와 아이들은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러지 말아요. 너무 잔인해요. 후크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피터팬과도 작별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 대신 악어의 밥이 되게 해주마. 요정인 팅커벨은 이 모든 것을 몰래 숨어서 보고 있었어요. 큰일 났네. 해적이 가고 얼마 안 있어 피터팬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피터팬은 식탁 위에 놓여있는 편지를 읽었어요. 고마워 웬디. 피터팬이 케이크를 입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팅커벨이 날아와 케이크를 쳐서 떨어뜨렸어요. 웬디가 정성껏 만들어준 건데 너 같은 건 없는 게 나아. 팅커벨은 피터팬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떨어진 케이크를 한 입 주워 먹었어요. 피터팬, 아이들이 해적에게 붙들려 갔어. 팅커벨은 그렇게 말하고는 곧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팅커벨, 내 목숨을 구해주고 죽었구나. 피터팬은 눈물을 흘렸어요. 피터팬의 뜨거운 눈물이 팅커벨의 가슴에 떨어지자 팅커벨은 다시 살아났어요. 아, 팅커벨 살아났구나. 정말 다행이야. 자, 이제 아이들을 구하러 가자. 피터팬과 팅커벨은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그 무렵 후크 선장은 웬디를 바다에 빠뜨리려고 널빤지 끝에 세웠어요. 피터팬 살려줘. 바로 그때 피터팬이 무서운 속도로 날아왔어요. 피터팬은 떨어지는 웬디를 구했어요. 자, 모두 힘을 합해 해적들을 쳐부수자. 피터팬은 밧줄에 묶인 아이들을 풀어주었어요. 피터팬과 아이들은 힘을 합하여 해적들과 싸웠어요. 마침내 후크와 해적들은 모두 바다에 떨어져서 악어의 밥이 되었습니다. 만세, 이제부터는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 아이들은 깡충깡충 춤을 추며 기뻐했어요. 자, 이제 웬디와 동생들을 런던의 집까지 데려다 주자. 피터팬이 빛의 가루를 뿌리자 해적선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런던에 닿자 피터팬이 말했어요.
배에서 내려 집까지 날아가자. 안녕 웬디, 존, 마이클. 피터팬은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피터팬, 가지마. 우리와 함께 살자. 피터팬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사람의 나라에서 살면 어른이 되어야 해. 그러면 꿈의 섬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 피터팬을 태운 해적선은 꿈의 섬을 향하여 멀리 사라져 갔습니다.